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주루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신 주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베트남 국제결혼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점 2개로 말벌이 단 부분은 목소리 톤으로 강조 꼭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국적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안 좋게들 보시는 시선과 베트남 국제결혼은 거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베트남은 10년, 20년 전만 해도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매달 얼마씩 돈 보내주는 매매혼으로 결혼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베트남 국결은 그렇지 않고, 한국이 과거에 엄청 발전했던 것처럼 현재 베트남도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처럼 오직 돈과 조건만 보고 한국 남자와 결혼을 꿈꾸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는 친구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여 현재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친구에게 너무 잘해주는 걸 보고 자신도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한국인 남편을 원한다는 지인들이 많다고, 베트남 신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했었는데, 그 지인들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처럼 한국인 남편을 원한다고 했었고요. 물론 저도 베트남 아내를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드라마가 다 망쳐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국내에서 주로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오히려 외국에선 드라마 K-팝으로 인해 한국 남자 이미지가 정말 좋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 베트남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성분들께도 그저 한국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미지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그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여성분들까지 있을 정도예요.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서 베트남의 거리를 돌아다녀 보니 현재 한국의 건물보다 더 좋게 지어진 건물도 있었고, 아파트도 모두 한국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는 한국의 아파트처럼 놀이터도 있었고, 상가의 건물들이 한국의 백화점이나 지하상가처럼 되어 있는 곳도 많았으며, 대형마트도 한국의 대형마트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보다 GDP가 낮아서 그런 것 뿐이지 현재 못 산다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한국처럼 CCTV가 길거리 곳곳에 없어 치안이 안 좋을 뿐이죠. 과거에 필리핀이 한국보다 잘 살았는데 현재 한국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오히려 한국과 베트남의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국결은 거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비자론, 국정론 등등 여러가지 안 좋은 사례들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국 후에 도망가면 6개월 후 불법 체류자가 되고, 국적을 따는데 최소 4년 이상이 걸리며, 기화시험은 한국인도 역사를 잘 모르면 합격하기 힘들 정도로 시험이 엄청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체류자는 국적을 딸 수도 없고, 그게 발각되어 강제 추방을 당하면 두 번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출산을 하면 바로 국적을 줬기에 이런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지만, 현재는 법이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국적 따고 나서 본국에 있는 남친이나 남편 데려온다고요? 4년 만에 국적을 딴다고 치더라도 3년 동안은 아무도 초청하지 못합니다. 체육기간 2년, 시험까지 2년, 국적 취득 후 3년 후에 초청 가능하며, 기간은 총 7년, 이혼시, 귀화 자격 박탈, 그렇게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재산 들고 도망간다고요? 귀화하지 않는 이상 재산 분할 없고 돈 관리는 남성분이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아기가 있으면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스탑너커를 당하거나 집을 나가더라도 비자갱신 안 해주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혼인 취소 소송을 바로 거시면 됩니다.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신 경우엔 업체에 바로 문의하세요. 여성분의 집에 초대받으셨을 때 꼭 가셔서 어른분들을 보세요. 이 4가지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포함입니다. 입국하고 나서 현재 한국 여성분들이 무고죄로 고소하듯이 남편이 폭행했다, 집에서 못 나가게 했다 등등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이혼하려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집에 가셔서 어른들을 보시고 어른분들과 말씀을 나눠보시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꼭 여성분의 집에 많이 가보세요.
그리고 도망간다라는 건 남자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나 과거 매매운으로 결혼하신 분들의 결과가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으며, 과거 그 당시에 결혼하셨던 분들이 여자가 어디 밖에 나가냐, 집안일만 해라라며 집에 가둬놓는 경우와 가정폭력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도망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갔다면 무조건 중립 끼워놓고 양쪽 입장 다 들어보신 뒤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썰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저는 좋은 사람 만났으니 저만 믿고 결혼하세요 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례 때문에 국지원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결혼하지 마시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세요. 독신으로 살아가시면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연이든 국지연이든 결혼하실 거라면 만약 있을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하고, 리스크가 만약 존재하더라도 국내연에 비해 국제연이 훨씬 더 리스크가 적어 국제연이 더 낫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건 사고 사례들을 모두 알고서도 베트남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저 혼자 단신으로 현지 통역사만 고용해 방문한 것이며, 그 결과로 새하얀 백지처럼 아무것도 물리지 않은 너무나도 순수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았더니 가족 간의 분위기가 정말 좋고 아내의 마인드도 정말 괜찮아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제한 지 단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결심했습니다. 직접 베트남에 방문한 적도 없고 현지의 여성들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사건 사고들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베트남은 걸러야 한다 라는 생각부터 가지신다면 저는 국결을 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여성분의 집에 많이 가보시고, 그래도 베트남이 걱정되신다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행동하시는 게 아닌 다른 나라를 또 찾아보세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고, 드라마 K-팝 영향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남자 인기가 정말 많아 선택지가 아주 넓습니다. 물론 저는 베트남 여성의 강한 생활력과 주위의 한배 부부들이 아기까지 2명 이상 낳고 잘 살고 있는 걸 보았기에 베트남으로 고른 것입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많이 알리고 싶은 일인이다 보니 한국에 모르는 남성분들께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여성분들과 국제연을 꼭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에서 오신 여성분들을 비하하시거나 국결을 비판하시는 한국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본인들의 자녀 혹은 본인이 종업원이 되어 동남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외국 여성분들께 사모님, 고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갑과 을의 입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현재 국제연이 급상승세라 다문화 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셔서라도 절대 비하하시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국내연, 한국 남자 플러스 한국 여자는 감소하고 있고, 이것만 봐도 국내연은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저도 붕어님의 여러 시청자 썰들을 보고 이 신랑분과 똑같은 이유로 국제연을 선택했습니다. 업체에서 맞선을 보시는 신랑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한국 여성분들 이미지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이 사례가 외국인 여성분들께 그대로 전달이 될 경우 오히려 제 아내처럼 한국 남자의 결혼을 꿈꾸는 외국인 여성분들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 여성분들은 숟가락만 가져와서 식사를 하시게 될 것이고, 국제연은 지금보다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한국에 나고자 하는 여성분들도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점점 본인들이 결혼시장에서 탈락되고 있다는 게 안 느껴지시나요? 지금 완전 심각한 상황이라 여성분들 정신 안 차리시면 외국 여성분들께 남성분들을 모두 빼앗겨서 결혼 못하실 겁니다. 현재 국결하려는 남성들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고 20대 중후반에 이미 하셨거나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계시는 남성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인드 고치시고 눈 낮추세요. 능력이 있으면 유럽 여자나 일본 여자 만나는 거지, 능력이 없으니까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 여자 만난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럼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나라가 무엇이 중요한가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지 배경이나 조건 보고 결혼합니까? 본인들이 배경과 조건으로 남자에게 기생하려 하고 사랑 없는 결혼을 생각하시고 있기에 정작 본인들이 도태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소기의 경익계이지만 여성분들들 정말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아 일일이 쓰다 보니 글이 엄청 길어졌는데 결론은 베트남 국결을 너무 안 좋게 보지 말아주시고 현재 베트남 여성분들은 돈과 조건, 매면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베트남 국결을 안 좋게만 보지 말아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100번, 1000번 말씀드려도 베트남이 여전히 걱정된다 하시면 다른 나라를 찾으시거나 그마저도 걱정이 되신다면 독신으로 지내세요. 제가 베트남 유독 강조한 이유는 제 아내 국적이 베트남이기 때문이고 제 주위의 한배 부부들이 모두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양성부들이 형벌혼이라 불리는 국내혼이 아닌 국제혼을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기에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베트남에 다녀올 때마다 사비까지 엄청 많이 사용해가며 썰을 이렇게 길게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외국인 여성들을 만나보고 신세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꼭 국결을 하라고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업체 이용하지 않았고 매달 돈 얼마씩 보내주는 매매혼도 아닌 연애 결혼입니다. 업체 이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업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저처럼 빠르게 일사천리로 좋은 여성분과 결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고 시청자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업체 이용은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는 편입니다. 물론 업체에서 만나 잘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업체에 나온 여성들 중에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풍속영업 종사자 출신들이 입국 후 도망간 사례가 많기에 어지간하면 저처럼 현지에 직접 방문해 여성분들을 만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 많이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니게 업체 이용하실 거면 업체를 고르실 때도 신중하게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서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집에 많이 가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이거나 부자 집안이니까 좋은 대우 받고 빨리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난한 집안이든 부자 집안이든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부부간의 사랑 아닐까요?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남편 대우 해주면서 자존감 올려주는 것, 가진 게 없더라도 서로 노력해서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것, 저는 그게 진정한 결혼의 본질이며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성분의 집에 가보시면 어떤 집안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93년생이고 아내는 02년생이며 국계치고는 나이 차이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제 걱정을 안 해주셔도 괜찮지만 댓글의 대부분이 걱정을 가장한 가스라이팅 혹은 국결수비대 분들의 비판이 대부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할 것이고 모든 비판들은 극찬에 생각하며 모두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고 도태남이나 동남아 국결하지 혹은 주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인증샷 같이 보냅니다. 제 직업은 정형사이기에 정형사가 맞다는 인증샷 같이 보냅니다. 소위 사태뼈에서 사태살 분리하다가 찍었습니다. 긴 글을 읽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붕어니까 긴 시간 동안 같이 경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말 구체적으로 적으셨죠.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제가 좀 인감은 뺐습니다. 근데 남아있네요. 많이 뺐는데 저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한 건 하는 건데 너무 좀 한국 여자분들에 대해서 너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까는 식으로, 물론 저도 그런 걸 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요즘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냥 뭐 나는 연애나 결혼을 그냥 외국 사람 가는 거지, 그냥 선택의 차이 뿐이에요. 근데 너무 이 감정을 드러내니까 주릉님은 사실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주릉님이 이제 거주하신 지역이 울산입니다. 울산. 저분이 이제 고향 울산이 아니고 지금 직장을 구하느라 울산으로 왔어요. 근데 울산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울산이 굉장히 좀 같은 한국 사람들 이해하기 힘든 연애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울산이 굉장히 다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이 어떤 도시냐면 전국 최강의 남초 도시입니다.
울산이. 그리고 울산이 굉장히 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설거지론 있죠. 거의 원조입니다, 원조. 동탄보다 더 심한 곳이 더 심한 곳이 울산이에요. 말 다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울산이 지금 국제결혼 파이가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울산 남자들이 약간 좀 굉장히 좀 물속이질을 하죠. 그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네,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지방에서 거의 뭐 좀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강해.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 국제 결혼을 이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울산은 이 베트남 결혼이 정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나라 결혼보다 베트남 국제 결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주루님도 주변에 베트남 결혼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베트남 결혼하신 분들 많지만 근데 타국가 결혼하신 분은 좀 찾기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울산이 통계로 봤을 때 베트남 국제 결혼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베트남은 볼 때 북베트남, 남베트남으로 나눠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마 주룩님은 아마 남베트남 출신 분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북베트남이 잘 삽니다. 객관적으로. 북베트남이 약간 서울이라 보시면 돼요. 서울 수도권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 뭐냐, 보통 잘 사는 동네에 가보면 잘 사는 동네에서 자란 분들이 좀 약간, 북부라고요? 북부구나.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생활이나 이런 게. 외모도 달라요, 외모도. 베트남은 지역에 따라 외모가 정말 달라요. 우리나라, 한국은 똑같잖아요, 맞죠? 지방이든 서울이 똑같잖아. 얼굴에 손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국제결혼이 나왔으니까. 사실 다른 국적 가진 분하고 뭐 결혼할 때 뭐 그런 뭐 도망가되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뭐 유럽권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유독 베트남만 이런 얘기 나와. 일본도 안 나오잖아요. 일본도 안 나오는데 유독 베트남이나 태국 쪽만 이 도망 얘기 나와. 이게 보면 같은 동남아 나라도 캄보디아나 미얀마 쪽은 안 나오거든요. 네, 안 나와. 근데 항상 이 베트남 얘기하면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댕겨요. 그 주루님도 그런 게 답답할 거야 아마. 아니 다른 나라 얘기는 안 나오는데 왜 항상 베트남 얘기하면 그 뭐 도망간다 뭐 국적 따로 왔다. 이 노이로제 같잖아, 맞죠? 근데 이게 사실 없으면 모르겠어. 근데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청 많진 않지만 아직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도망간 케이스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여자 나이가 넘어져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저는 너무 어린 여성하고 결혼하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해요. 18, 19 이거 비추. 보통 베트남 결혼 정년기가 23살이거든요 23살 넘어가 노처녀예요. 한 25살까지 괜찮아. 오히려 나이 많은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만큼 나이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나이가 차신 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학력이 좀 이제 가방끈이 있으신 분. 피해야 되는 게 가방끈 짧고 나이어린 분. 가급 좀 피해야 된다. 베트남은 좀 학력을 좀 봐야 된다. 집안 내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더라고요. 예. 가급 좀 나이 어린 사람은 좀 한류에 좀 취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좀 한국 가가지고 좀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아무튼 잘 살아야죠.
가방끈이 길면 등록증 받아.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사람마다. 참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얘기 안 나오는데 이게 참 웃기다. 베트남이. 이게 베트남이 좀 특이해요 이게. 한국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저는 늘상 얘기했지만 베트남만 늘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골고루 늘어나야 돼. 골고루 많이 늘어나야 돼. 근데 그 도망가면 안 좋은 게 그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 걸리면 영구적으로 추방됩니다. 나라에서도 나중에 이민책 걸릴 때면 아마 색출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망간 사람도 고용해서 만약 고용주가 처벌받잖아요. 그러면 그 고용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신고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불치자에 대해서 좀 관대하잖아. 관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외국 사람들 일하는데 누구는 합법인데 누구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태클 거지 않을까요? 아니 씨 나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개고생하고 국적 따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누구는 불체야.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신고 들어갑니다. 어쩌면 시한폭탄이야 이게. 도대체 인천 쪽은 왜 그런 거야? 인천 쪽은 왜 이렇게 뭐 좋은 얘기가 안 돌아? 그리고 우리 저 누구야? 우리 주님이 다행인 거는 그래도 그 주변에 그래도 베트남 결혼하신 많아가지고 와이프분이 이제 결혼해도 한국에 와도 이제 외롭지 않다는 거. 그리고 베트남은 또 결혼할 때 조건이 결혼하고 나서 일자리 구해줘야 돼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그 취업 발스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일하려고 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그냥 이제 주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직장 구하는 걸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노동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맞습니다. 그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이유가 좀 분명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베트남보다 이제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돈 한 50만 원 보내도 베트남 가면 일 안 해도 됩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가면. 지금 베트남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4,000달러가 안 됩니다. 4,000달러 언저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6,0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9배입니다. 9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200만 벌어도 그 나라에서는 거의 한 6, 7살치 월급이에요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GDP가 떨어진 게 맞아요. 개발도상국이잖아요. GDP가 낮은데 너무 낮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9배 차이면 많이 나는 겁니다. 비슷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높진 않다. 100이면 상류층이 100이면 높진 않네요. 아무튼 물론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 이제 좀 도망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까다롭게 보긴 해요. 한국어 시험도 까다롭게 보고. 예. 국적 따고 나서 본국에 남편 데려온다고. 근데 이런 사례가 있긴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아기는 이제 어떻게 키우냐면 그 베트남 그 부모님 있죠. 어머님을 비자 받아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예. 애를 낳으면 거기에 있는 이제 베트남 어머니를 그 취업 비자 받아가지고 예. 한국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양육을 하면 돼요. 양육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머니가 한국에 와가지고 애를 보고 여자는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식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국제 결혼하면 돈은 큰 돈은 아마 남자가 맞는 게 좋을 거예요. 웬만하면 남자가 맡을 겁니다. 국제 결혼의 장점이 그거예요. 보통 한국에 결혼하면 여자가 아마 재산이나 어떤 그런 아파트 뭐 이제 명의 같은 걸 막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 맞죠? 여자가 막 지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되는데 지분이 없는데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제 결혼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경제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뭐 통장이나 아니 명의 같은 것들. 근데 너무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다 이게. 너무 사람들이. 아산패권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경험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박사 아산패권님은. 어차피 정말 하지도 못하겠네. 이 얘기 들어서 뭐해? 나 저런 얘기가 싫어. 국제결혼 서라면 저런 얘기 싫다니까. 아니 자기는 뭐 지금 한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고 본인도 관심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망가고 안 하고 자식 건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고요. 그냥 이렇게 국제결혼하는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만 들으라는 거예요. 주루님도 그 목적이 그거예요. 저분이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냐고. 남자를 좀 웃겨 뭐냐 하면 남자를 또 약간 어떨 땐 여자는 똑같아 뭐냐 하면 뭔가 배 아파서 그런 게 분명히 있어 이게. 배 아파서. 사실 경제적 여유가 되고 좀 외모가 되는 분들은 다른 나라 선택해도 돼요. 다른 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한쪽만 늘어나는 거는 좀 그래. 사실 객관적으로 주는 그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나마 국제결혼 중에 남자들이 객관적으로 현실적 허들을 넘기 가장 쉬운 건 베트남이에요. 왜서 베트남 결혼을 많이 할까? 베트남이 남자가 능력이 훨씬 더 좋으면 사실 선택지는 많아요. 그 외모나 이런 게 되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좀 있다 보니까 결혼하고 싶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그 하는데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예. 타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베트남 국제련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베트남 국제련도 나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련 기본 조건이 소득을 증명해야 돼요. 소득을 증명해야 돼. 일정 이상 소득이 있어야 이 국제결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베트남 중에서도 외모가 괜찮고 좀 집안 좋은 데랑 하려면 능력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베트남도 이게 경우에 따라 틀린 게 베트남도 잘 사는 집안 있단 말이야. 여자가 좀 그 나라에 잘 살고 그 여자도 외모가 괜찮아. 그러면 당연히 그 집안 입장에서 보다 능력 좋은 집안하고 결혼하고 싶어 해요. 이게 왜냐하면 베트남 국제결혼적인 전문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사도 있고 뭐 세무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국제결혼 선택지가 많으니까. 참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베트남 국제결혼 얘기하면 항상 이런 주제가 항상 나오는 걸까? 항상.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일본 쪽하고 이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한 뭐 도망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뭐 러시아나 아니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있던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여자가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국적 취득으로 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 본인이 겪은 게 아니잖아, 본인이. 저분 아사는 짱 그냥 아예 못 나오게 해야겠다. 저분도 주변들이 심하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분이 직접 겪은 거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간접 경험이야. 여러분 법에서도 간접 경험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 증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주변들도 전문 증거입니다. 전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리스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 아닌데, 그러면 왜 늘어나겠어요? 좀 한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게 있어. 뭔가 이제 안 좋은 사례 같은 거 좀 확대 해석하거든? 확대 해석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런 도망가는 사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결혼해서 깨지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겠죠. 그 외국 같으면, 딴 나라 같으면 없겠어? 결혼 리스크가 없는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 보면 뭔가 안 좋은 케이스를 딱 집어서 그걸 굉장히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얘기가 아니야.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이야기가 아니면 웬만하면 꺼내지 맙시다. 어디 커뮤니티나 뭐 주변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 어디 주워 들어가지고. 자, 이런 것 때문에 국교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 제발 좀 듣기만 하면 안 돼? 제발. 여러분들 그래 보면 직접 경험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찌라시를 좋아합니까? 카더를 왜 이렇게 좋아해? 평생 카더로만 듣고 살 거야, 이게? 자, 적어도 주둥님은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고,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하신 분이 없잖아요. 해당 상황이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깨지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태연하게 다 압니까? 서류까지 다 파악했어요? 그냥 그 사람 그냥 뭐 한탄하는 거 듣기만 했겠지.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 남자 잘못한 게 남자 숨기고 그 빼고 얘기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원래 인간이라는 게 자기 유지한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국제결혼은 그건 있어요, 여러분. 자, 주루님한테 얘기하시면 베트남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면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 있어요. 더 신중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 베트남 국제결혼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이 딴 나라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해야 되고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더 알아봐야 되고. 예. 그냥 빨리 결혼하고 쉬우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 이 커뮤니케이션. 물론 문화가 다르고
저분들이 이제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 서툴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제 간극을 좀 호는 거. 예. 근데 주루님도 잘 살아야 됩니다. 주루님도 아직 제대로 산 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아직 제대로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한국에 살면서 진짜 제대로 겪어보고 이건 아니에요. 예. 겪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국내연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상으로도. 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 이제 국제결혼도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베트남 쪽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베트남 쪽만 늘어나는 것보다는 좀 골고루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결혼해서 이 여자가 안 맞아 도망갔어. 그럼 또 하면 돼. 또 찾으면 돼. A가 안 되면 B로 가면 돼. 아니 근데 주루님 느껴진다기보다는요. 집에 어른들 보면 느껴진다기보다 근데 아직도 겪어봐야 된다니까. 아, 주루님 또 흥분해. 저분 또 흥분한다니까 또. 이게 뭐냐 하면 봐봐. 주루님 보면 약간 보면 그런 게 있어. 뭔가 이런 게 이야기라면 너무 그걸 맹렬하게 쫓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차분했으면. 너무 뭐 약간 자신감 충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내가 나중에 잘 살고 나서 자신감 가져야 되거든. 아직 근데 그 변수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예. 나중에 내가 확실하게 잘 살고 오래 지냈다는 것을 뭐 증명되고 나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돼.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아직 뭐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또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또 정하는 시간도 걸리고 예. 그리고 한국에 뭐 살아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트러블 이런 것들 겪어보지 않았어야지. 실제 결혼 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어떤 문화를 적응하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잘 극복하느냐 아니면 이 여자가 정말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 그 베트남 국결 사례만 보고 너무 그 안 좋게 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저분이 하는 거고 판단도 저분이 하는 거고 책임도 저분이 지는 거예요. 예. 잘 사는 것도 저분 몫이고 뭐 살다가 문제 생기는 저분 몫이에요. 어차피 저분이 책임지고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렇게 결혼하신 분도 있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참 난 국제 결혼하면 얘기하면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주루님 만약에 결혼하다 문제 생기면 여러분 다 책임을 전가하겠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분도 이제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서 뭐 살면서 뭐 안 맞는 게 있겠지. 그런 거까지 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떻게 사람이 잘 살기만 하겠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두 분이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이 사람 주변에서 국제결혼 한다니까 멘목적인 생활적 기회 보니까. 근데 국제결혼도 아무래도 베트남 쪽을 좀 아무래도 좀 그게 있어. 이게 좀 뭐냐 하면 쭈루이도 기분 나빴던 게 뭐냐 하면 국제결혼 얘기해도 막 러시아나 뭐 다른 나라 국가 있죠. 뭐 이런 나라에 결혼한다고 하면 오 국제결혼 나쁘지 않지 좋지. 야, 일본 여자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데 베트남? 야 베트남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일 많이 들으니까 본인도 그런 거야. 내가 잘 살면 되잖아. 저분들도 아마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보면 저도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제가 뭐 주룩님 베트남 결혼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베트남 국제 결혼 말고도 일본 국제 결혼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일본 국제 결혼 할 때는 얘기 안 나왔거든. 근데 베트남 국제 결혼 얘기 나오면 항상 이런 게 항상 이 고집병처럼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의 몫이 중요합니다. 주룩님. 주룩님 잘 살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예. 근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도망 문제 아니면 이제 좀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는 이건 솔직히 영원히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제결혼 한다고 무조건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한국 결혼보다 리스크가 좀 적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국제결혼 하고 나서 그리고 한국 남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냥 데리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 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국제결혼 선택지일 뿐이야. 자꾸 뭔가 그 한국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분들 인생이야.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 이제 더 이상. 뭐 그분들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뭐 외국 여자는 결혼하겠다 하면 거기서 뭐 짝 찾으면 돼요. 아무튼 이야기 보내신 주룽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진행하시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